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번째 시즌을 무난하지만 알차게 잘 마무리를 했고,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총 3개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는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많은 우승 커리어를 추구하는 좋은 시즌을 보내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미 이번 시즌에도 한 번의 우승을 추가하면서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4번째 우승을 달성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최강의 우승 후보 리버풀을 잡아내는 정말 엄청난 대이변을 파리 생제르맹이 일으키면서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2번째 시즌 만에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도 노려볼 만한 정말 엄청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리버풀 FC를 상대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리버풀 FC는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21승 7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현 잉글랜드 최강의 팀으로 손꼽히는 팀으로서, 리버풀 FC는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도 무려 7승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페이지 1위를 기록한 강팀인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페이지 15위를 기록해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16강전에 올라온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 팀의 객관적인 전력 그리고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는 리버풀이 우세한 경기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었고,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리버풀을 꺾고 8강에 진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양팀이 이번 시즌 보여준 경기력은 분명 차이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은 리버풀과의 1차전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0대1로 패배를 당하는 최악의 결과를 얻었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홈 구장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솔직히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이걸 뒤집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1차전 리버풀을 상대로 슈팅 숫자가 무려 27대 2라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리버풀을 압살해버리는 실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1차전의 경기력만 발휘를 한다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분명 존재했던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 팀 내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제껏 총 11번의 경기 중 단 2경기만을 선발로 나설 정도로 큰 무대에서는 거의 기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강인 선수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리그 경기에서는 선발로 경기에 나섰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금 벤치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 대신 그바라츠엘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주앙 네베스, 비티나 같은 선수들을 투입시키면서 이강인 선수는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차전 리버풀을 상대로 압도적인 폼을 보여줬던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2차전 경기는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버풀을 상대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앞서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리버풀과의 이번 경기에서 슈팅 숫자는 21대 19, 유스팅 숫자는 8대 3, 볼점률 수치에서도 55대 44로 앞서고, 심지어는 패스 횟수나 패스 성공률까지 앞서는 등 모든 면에서 리버풀보다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이번 경기는 리드를 유지해야 하는 리버풀이 지키는 축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내내 40개의 슈팅이 오갈 정도로 난타전 양상을 보였는데,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무조건 득점을 터뜨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원하는 경기 양상이라고 할 수 있었고, 전반전 11분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내준 컵백 크로스를 우스망 덴벨레 선수가 어떻게든 골문 안으로 밀어넣은 데 성공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득점을 터뜨려서 동점 상황을 만드는 리드를 빼앗긴 팀 입장에서는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기세를 몰아 역전골까지도 성공시킬 수 있는 찬스를 잡았지만 1차전 리버풀의 영웅 알리송 골키퍼가 바르콜라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냈고, 전반전 막판에는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파울성 플레이가 PK로 인정되지 않는 등 치고 받는 경기를 펼친 끝에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치는 최고의 결과로 순조롭게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에 들어서는 리버풀에게 다소 흐름을 내주면서 수많은 찬스를 헌납했고 여러 차례 실점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53분 도미닉 소버슬라이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했지만 이것이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취소가 됐고, 66분에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누누 멘데스 선수에게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졌지만 이것이 PK로 인정되진 않는 등 약간의 운도 따르면서 아슬아슬하게 리드를 지켜갔습니다. 리버풀로서는 사실 비기고 있는 것 자체가 끌려가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후반전에만 슈팅을 10개나 때릴 정도로 맹공을 퍼부었지만, 결국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은 합산 스코어 1대1로 승부를 가르지 못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도 경기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101분이 되어서야
이강인 선수를 교체 투입시키는 선택을 했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20분 정도 짧은 출전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은 연장전에도 승부를 내지 못하면서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리버풀은 커티스 존스 선수와 다린 누네즈 선수가 잔루이지 도나루마 골키퍼에게 슈팅이 막히면서 실책을 저질렀고,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은 모든 키커들이 골을 넣는데 성공하면서 이번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리버풀이라는 유럽 최강의 팀을 잡아내는 정말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20분간 짧은 출전 기회를 받았지만 공만 잡았다 하면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최근 워낙에 밀려나 있는 상황인 만큼 이강인 선수로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큰 것이 느껴지는 경기였고, 이강인 선수는 사실상 이번 경기에서 큰 활약을 하지는 못하면서 6점대의 평점과 함께 이번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 8강전에서는 아스톤빌라 또는 클럽 브리에라는 물론 만만히 볼 팀들은 아니긴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만날 만한 팀들 중에서는 최악체급 팀을 만나게 되는 상황인 만큼 상황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1위 팀인 리버풀까지 잡아낸 파리 생제르맹의 기세는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사실상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극악의 대지 눈으로 인해 탈락 위기 상황에 몰렸었는데, 리그 페이지 마지막 라운드에서 극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드는데 성공, 이제는 유럽 최강의 팀인 리버풀까지 잡아내면서 8강 무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에도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시즌 출발을 했었지만 강팀들을 연달아 격파해 UEFA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진출하면서 우승에 근접한 성과를 냈었는데,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 또한 시즌 초반에는 좋지 못한 성과를 냈지만 시즌 중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경기력이 오히려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스만 덴벨레 선수의 최근 폼은 그야말로 파괴적인 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